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달리요. 요번에는요. 보수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결집을 해서요. 이제 좌파 진영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대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면 흠결투성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 기적의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동대구역에 모였던 5만 2천 명, 광주 금남로에 모였던 3만 명이 고무돼서요. 일단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것이 그 의도대로 되지 않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 열기를 조기 대선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국민의힘 지금 주류가요. 이런 그 정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단한 착시고 착각이고 그렇게 가면은 조기 대선 무난하게 진다. 무난하게 진다. 이런 진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런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일보가요. 한국일보가 초지일관 6대4 우위 탄핵 찬성이 6이고 탄핵 찬반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여기서 초지일관 6대4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중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이걸 보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1월에 2, 3, 4주 이렇게 3번 했고요. 2월에는 첫째 주는 쉬고 둘째 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4차례에 걸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요.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1190명의 여론을 통합 분석해 봤더니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67%, 탄핵 반대가 27%로 이거는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2배 이상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중도층은요, 이러한 흐름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 한 달 동안 저 보세요. 탄핵 찬성 중도층 여론이 70, 68, 71, 60. 그 다음에 탄핵 반대가 24, 27, 21, 33.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선 전망 관련해서도요.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하는 거에 있어서도 56대 31. 저것도 25%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오차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 건데 저것도 보면은 56 정권 교체가 60, 54. 정권 유지는 31, 27, 33. 약간의 뭐 진폭은 있지만 아주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2022년 3구 대선 때요. KBS, MBC, SBS 방송 3사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죠. 합동으로 했는데 역대급으로 아주 쪽집게였습니다. 역대급 쪽집게였다. 0.6%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이길 것 같다. 이런 예측조사를 내놨는데 출구조사를 통해서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 이긴 걸로. 그러니까 결국 0.1% 정도의 오차범위 없었어요. 그때 그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건 뭐
아주 엄청난 찬사였는데 그때요. 그때 출구조사 때 그 샘플을 보니까요.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31% 정도 됐고요. 진보라고 답한 사람들이 21점 몇 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 합친 게 한 53% 정도가 됐고요. 보수가 진보보다 한 10%더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중도다, 플러스 내가 무슨 성향인지 모르겠다. 중도 플러스 모르겠다. 이게 4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념상에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중도라고 크게 보면요. 이 중도의 이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전체 샘플 중에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이 한 30% 정도입니다. 30%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22년 3구 대선을 보면요. 여론조사에는 중도층이 좀 과소 표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진단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저 표 보듯이요. 탄핵 찬반에서는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정권 교체냐 유지냐 하는 거에서도 더블 스코어에 근접할 정도로 중도층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요. 한국일보 타이틀에도 나가 있듯이 견고하다. 이렇게 막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가 않다. 중도층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7%, 그러니까 11%나 밀려요. 정당 지지율에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당층이 또 26%나 있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광장의 열기가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트 됐다 해서 이게 중도층 민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략을 보면요. 이 광장의 열기에 도취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인데 대단히 아니하고 그런 식의 전략으로 가면 본선에서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 왜? 이 중도층이 사실상 전체 투표자의 절반 가깝게 되는데 이 중도층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것도 국민의힘의 이제 희망 섞인 관측인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가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에 대한 찬반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 현상이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한국일보 기사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도층에서요, 이재명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2월 2주차 조사, 가장 최근 조사죠. 지난주 조사 보면 35%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특별히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중도층이 35%인데, 김문수도 30%대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홍준표도 31%대. 뭐 한동훈 32%. 거의 비슷해요. 이재명을 절대로 찍지 않겠다라는 것과 한동훈, 김문수, 뭐 홍준표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거는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하는 거는 이 통계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희망적 주장에 불과하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에만 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중앙일보에도 났어요. 중앙일보에도 나서 이런 겁니다. 이 중도층의 정권 교체론이
58%나 된다. 58%나 된다. 이 중앙일보는요. 이 최근에 뭐 MBS 조사 있지 않습니까? MBS 조사라든가 어저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보면은 그렇다는 거고,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중도층만 가지고 뽑아 보니까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 38.5%에 불과하고요. 정권 교체가 57.8%, 19.3%포인트가 높다. 아까 한국일보에서 갤럽 조사했을 때는 정권 교체, 정권 유지가 25% 차이였는데 여기서도 19.3%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ALS 조사고 하나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 흐름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요. 어제 그 발표된 리얼미터로 국민의힘이 41.4%고 민주당이 43.1%,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데 중도층에서의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그 MBS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1%, 9% 정도가 이게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이 중도층만 뽑아본다면 정권 교체가 63%, 정권 재창출이 29%. 그러니까 이것도 더블 이상이 나온다. 지난주 MBS 조사도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더블 스코어가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인용해야 58, 기각해야 38, 20% 차이였지만 중도 응답자를 보면 인용해야 69%, 기각해야 29%로 무려 40%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으로 여권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죠. 일단 그거는 뭐 집도끼부터 결집시키고 플러스 산토끼를 이렇게 잡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선거 승리의 일반적인 공식인데 지금 앞부분 집도끼만 결집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의 열기에 도취돼 가지고 조기 대선 때 해볼만 하다. 이거는 상당한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가 논조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탄핵 기각, 그 다음에 또 저 친윤들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그랬던 조선일보조차도 저 오늘자입니다. 보수 결집해도 이거는 이제 국힘을 얘기하는 거고 우클릭 해봐도 이거는 이제 이재명을 얘기하는 건데 여야 모두 지지율 고민 이렇게 그냥 기계적 균형을 맞췄지만요. 중요한 것은 보수 결집의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기 보면요. 탄핵발 보수 결집이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보면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이 추세를 보면요, 이제 보수 결집이 이제 천장에 도달했다. 보수 결집이 천장에 부닥쳤다.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 속에서 보수는 결집되지만 보수가 결집되는 게 따라서 중도도 그런 보수 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 견인 효과가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일보 분석, 중앙일보 분석,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그렇다. 중도는 보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 자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보수 결집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문화일보의 그 주필이 아주 좋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는요,
대권 주자와 관련해 갖고 이른바 구룡이 있다는 거예요. 구룡이. 이용식 이 문화일보 주필이 쓴 거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해갖고 구룡이 있다는 거예요. 신한국당 때 구룡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요 칼라가 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뭐 김문수 하면 뭐 강경보수고, 나경원도 아닌 척했다고 요새 그쪽으로 가 있고, 안철수, 오세훈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온건보수, 탄핵에도 찬성하고, 또 원희룡은 또 아니죠. 저쪽 김문수, 나경원하고 비슷하고, 유승민은 또 가장 또 왼쪽에 있고, 뭐 이준석, 한동훈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홍준표는 또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지지고 볶고 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거기서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지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 대연합 빅텐트를 완성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의 오늘 칼럼. 어제 칼럼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어제 칼럼에 이제 요진대. 지금 뭐예요?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은요. 여전히 뭐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니까 뭐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운을 빈다. 뭐 이렇게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뭐가 어떻더니 이렇게 할퀴기에 뭐 하면은 이 빅텐트가 그럼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깨 걸고 스크럼 짜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구룡 중에 중도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강성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대연합을 해서 대동단결을 해서 이거를 이재명은 무찌르자. 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그럴 텐데 국민의힘의 지금 일부 세력들은 오히려 누워서 침 뱉고 있다.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더라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동존이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누구는 강성보수고 누구는 온건보수고 누구는 중도 친화적이고 누구는 탄핵 찬성했고 누구는 탄핵 반대했고 뭐 그랬지만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 하면요. 이 중국 그 역사를 보면요. 국공합작이 2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국민당과 공산당도 합작을 해가지고 함께 편먹고 싸웠어요. 물론 이제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자기들끼리 국공 내전으로 뭐 하지만요. 여하튼 우리 눈앞에 큰 적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은 내부를 갉아먹는 이런 식의 언동을 하고 있다. 구동전의의 정신으로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